코스피 4천 시대, 이제는 코스닥의 시대가 오고 있는가? 자, 국고처 2부 오늘도 특별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가문숙입니다. 이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하는 가운데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코스닥은 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어제 저녁에 전문가님들끼리 교육을 받고 잠깐 저녁 식사를 하는 와중에서도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수 대비 개인 투자자들의 이 수익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수익이 나면서도 지금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하고 4,100을 돌파하고 9월 달에 SK 하이닉스를 매수해뒀다면 지금 2배 이상의 수익이 났을 텐데 거기에 맞춰가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쩌면 개인들은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장세가 아니었나, 특히나 외국인들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 또 이제 시작하는 코스닥을 같이 한번 맞춰보면서 더 좋은 수익률을 위해서 매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또 코스닥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대형주 다음으로 주목할 소형주들,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는 낙수 효과들을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오늘은 또 숨은 상승 동력을 찾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코스닥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제가 10월 11일인가요? 우리 특별방송으로 해서 코스피 업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섹터 두 섹터씩, 그리고 종목을 골라오라는 우리 PD님 이 엄명이 있으셔가지고 그때 제가 반도체하고 로봇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타피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었죠. 한미반도체하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일 금요일 날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고처 2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참여 방법 소개시켜 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 문자는 샵 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고요.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빠짐없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를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매주 월요일 아침에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3490-4504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이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가 이제 또 11월 달쯤에는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매일 아침마다 이 리포트를 통해서 오미주, 오늘의 미인주 세 종목, 여기에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쉼텍도 그랬었죠. 이런 중장기 스윙, 이런 핫한 이런 종목들 하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흐름들, 국내 증시의 마감, 그리고 오늘 장 대응 전략, 그리고 전일에 나왔던 이슈에 따르는 탑픽 종목들을 쭉 이렇게 뽑아드리는 그런 모닝 리포트입니다. 무료이니까요. 현재는 지금 매주 월요일 날 받으시는 건 무료이고요. 그 이후에는 또 멤버십 회원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11월 달에 내용이 또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또 한번 숨가쁘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명절 이후에 계속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이 국내 증시의 흐름들, 이런 가운데 K증시는 신고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반도체 흐름들이 주도했었고요. 그리고 로봇, 원전, 모듈 이런 섹터들의 흐름들이 강세를 또 보였었는데요.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제약바이오가 전일 그래도 반등이 좀 이어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약바이오의 반등 가운데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가운데 지수 강세, 그리고 종목들은 약세, 대장주들만, 섹터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제 눈에 띄게 급등하는 종목이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D&D 파마텍, 그렇다고 해서 비만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제가 왜 이 시간에 그때 10월 11일 날 안 그래도 원고를 찾아보고 왔었는데요. 10월 11일 날 로봇을 말씀드릴 때에 이제는 불과 한 2달 전, 3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을 볼 때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한 달, 9월 달 정도부터는 이제는 로봇의 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로 삼성이죠. 거기에 유로메카 같은 종목들, 이 종목은 포스코 계열의
로봇이고요.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SK 계열도. 근데 유일 로보틱스 보니까 지금 시간 외에 급등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또 하나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LG전자 계열 로봇들. 이 이유는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번에도 이재명 삼성 또 현대하고의 치킨 회동을 가지면서 예,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치킨 브랜드 회동을 하면서 AI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이런 언급들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랠리를 보였었는데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흐름에서 본다라면 앞으로 또 못 갔던 로봇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찍었지만 그 외에 지금 또 미리 움직였던 LG 로봇들은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도 충분히 이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수 강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대장주들만 움직였던 그런 한 주간이었다 싶고요. 환율이 다시 또 1440대까지 갔다가 이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었죠.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1420대까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어떤 시장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주에 또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이 데일리 모닝 리포트는 아깝습니다. 아깝지만 우리 국고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와우넷이 멤버십이라는 제도가 많이 생겼어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시면 이번에 이 멤버십이 동시에 같은 전문가님들이 오픈이 되면서 멤버십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가입자 수를 토탈 통계를 냈는데 그 멤버십 베스트 안에도 감숙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 데일리 모닝 리포트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매주 월요일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신청하시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 와우넷 홈페이지 또는 와우 밴드를 통해서 이 리포트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 5장 정도의 페이지인데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 링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월요일 날 8시 30분쯤 되면 무조건 와우넷 들어오셔서 클릭, 감숙 전문가 방에 클릭, 왼쪽에 멤버십 또는 데일리 모닝 리포트 안에 있는 내용을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까지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의 고점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었죠. 그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수급과 그리고 실적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최고의 실적을 내면서 지금 뭐 60만 닉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5만 원대까지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를 언급했던 우리 증시가 6,000포인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불과 저희가 6월달, 5월달, 4월달만 하더라도 와, 진짜 시장이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퀘스천 마크를 가졌었는데 새 정부가 바뀌면서 시장은 이렇게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명히 코스닥도 따라갑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면 큰 종목들이 움직이고 코스피가 움직이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고 나서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이 움직였었고 제약바이오도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면 따라 움직였는데요. 여태까지 코스닥이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을 찾아보자면 실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 중에 제약바이오 종목이 12개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에코프로 BM, 이런 HPSP 뭐 등등의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의 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 바이오가 훈풍이 불 수 있을 만큼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실적 면에서 부족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우리나라의 코스닥 특징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오르고 어느 정도 레벨만 되면 LNF도 그랬었고 어디로 가요? 바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이 성장하지 못했던, 커나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오늘 또 우리가 야심차게 코스닥에 대해서 준비한 이유는 이제는
코스닥의 때가 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저는 사실 코스닥 종목 중에서 바로 이 섹터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게 가야 코스닥이 가기 때문이죠. 제약바이오입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 15% 관세 협상을 맞으면서 바로 제약바이오에도 훈풍이 불었고요. 좋은 뉴스들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파월 의장 이분은 절대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 이 파월 의장이 조금이라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12월 달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바로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가 제약 바이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못 갔던 섹터들이다라는 얘기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코스피에서만 대량 순매수가 3조 5천억 이상 외인들도 수급이 유입됐었는데요. 이제는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그 금액으로 코스닥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그림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서 코스닥이 가려면 지수가 가려면 바로 제약 바이오가 가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피의 우리가 흐름을 전형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주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지수 장세였습니다. 지수 장세 플러스 종목 장세였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지수 장세에 그러면 지수 관련주만 갔어요. 종목 장세에 하면 정말 그 안에서 종목들만 움직였기 때문에 지수와 무관하게 종목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요. 지금 시장은 지수 장세이면서 종목 장세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수가 가는데 그 지수 안에서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들만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수 장세의 핵심 섹터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월 1일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할 기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이제 95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월드 ADC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또 11월 7일부터 11일까지도 미국의 학회들이 있는 간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면역 항암 학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 학회들이 있는 가운데 또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이런 학회에 참여를 하면서 성과들을 발표하고 파이프라인을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또 수급이 유입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가운데 이 에임드 바이오라든지 알지노믹스라든지 쿼트 메디슨 같은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수요 예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에보미움 같은 경우에는 상장도 11월 6일 날 상장 예정도 되어 있고요. 바로 제약 바이오들이 대거 수요 예측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다라는 건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또 그리고 11월 말쯤 실쯤 되면 아크릴에 대한 수요 예측도 있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가운데 물론 이제 코스닥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지만 그 아래로 보면 또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 반도체 섹터들이기도 하죠. 반도체 섹터들도 시간 외에 지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들과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들이 골고루 일주일 안에서도 순환매를 보이는 그런 장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하나 콕 찍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투톱 섹터를 저는 뽑았는데 첫 번째 섹터가 반도체였고 두 번째 섹터가 로봇이었고 마지막에 선물같이 드리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드렸던 종목이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종목만 찍었습니다.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우리 PD님이 한 종목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진짜 여러분들이 선택에 있어서 헷갈리지 마시고 딱 이 종목만 선택하라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삼성전자와 동급의
코스피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코스닥에는 알테오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키토라다에 대한 SC, FDA 승인 이슈들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규 파트너사에 대한 유희비 효과가 증대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신규 파이프라인과 또 여기서 사실 알테오젠만큼 제약 바이오 중에서 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짱짱하게 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성장성들이 있는 기업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알테오젠은 사실 저는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이 상태에서 50만 원 이상, 60만 원까지 가도 전혀 손실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오늘은 공개 특강이 없고 내일 내일 저녁에 10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원래 오늘 아침에 할까 했었는데 조금 제가 이제 컨디션 난조로 해서 내일 저녁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항상 제 공개 방송에 매니아들이 많은 이유는 저는 뭐 사실 홍보도 해야 되고 하긴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깨알 같은 홍보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섹터를 정해서 제 무료 방송에서는 그 섹터를 같이 다 돌려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돌려보면서 이 중에 차트가 예쁘고 수급이 좋고 재료가 있는 종목을 골라서 우리 이 무료 방송에 들어오신 회원님들께 그냥 딱 요것만 보자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로봇 중에서도 얼마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대표님 그러면 그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놓쳤는데 지금 만약에 로봇을 봐야 된다면 뭘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여느 대표님들은 자 10시 내일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죠? 물론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제 성격상은 저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론 좋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 이제는 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탑픽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유로메카도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LG 로봇주들도 쉬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알테오젠이 좋기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뭐 코스닥 제약 바이오 중에서 코스닥 중에서 지금 하나를 사세요란다면 알테오젠.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VIP 회원님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포트폴리오를 제가 좀 교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대형주만 가요. 큰 종목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외받지 않으려면 한국전력 같은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로봇 중에서도 대장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큰 종목 이런 종목들로 종목 교체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철저하게 지금 이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큰 종목을 봐야 한다. 왜? 연말로 갈수록 소형주들은 실적이 부진하고 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또 사업 보고서를 맞추기 위해서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 퍼즐을 막 맞춥니다. 그러면 결국 그 희생양은 개인 투자자, 기존 주주들밖에 될 수 없어요. 좀 전에 제가 우리 캐스터님이 넷플릭스가 10대 1 액분한다라는 뉴스 들으셨죠? 아마 제 무료 방송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소름 끼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 넷플릭스 주가를 미국 주식을 시작하면서 올 봄부터 넷플릭스의 연봉과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넷플릭스는 거의 10년 한 번의 주기로 액분을 하는데 주가가 $1,000를 넘어가면 습관적으로 액분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의 상승 신호로 뽑는다. 왜냐? 주주 환원 정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액분을 한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액분을 한 기업들이 액분 시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하락하느냐를 보면 전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반드시 제가 빠르면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 3였죠. 그거 하기 전에 그다음에 조금 늦는다면 시즌 3 오픈하고 나서 가을이나 겨울쯤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내년 봄 전에는 분명히 10분의 1의 액분을 할 거다라는 두고 보시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근데 소름 끼치게 어젯밤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또 깨알같이 자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또 이 알테오젠과 그 외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특강에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보로노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또 G2G 바이오라든지 ST팜, D&D 파마텍, D&D 파마텍도 무상증자 뉴스 나오면서 전일자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이 안에서 또 먹거리를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또 집중해야 될 코스닥의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됐는데요. 이 시간에 또 2부 만에 시그니처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코스닥 얘기는 내일 밤 10시 공개방송. 오늘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내일은 10시가 아니라 9시부터 조금 더 일찍 한 8시부터라도 일찍 방송 열어놓고 여러분들 손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섹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2부 만에 또 시그니처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 지난주 AS에 대한 내용의 다시 리뷰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전선 전력 관련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도 방송을 말씀을 드릴 때에 정말 전력 전선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은 제가 정말 많이 상담했던 종목이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을 손실이 많은데 그냥 가져가도 되느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변압기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전선과 대원전선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냐면 국고처에서 대한전선, 대원전선을 아마 우리 PD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요거를 상담하셨던 분들 과연 지금까지 들고 계실까. 진짜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는 수익권으로 다 전환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이 대원전선이죠. 대원전선 맞나요? 네, 대원전선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과거에 제가 이런 전선 전력 관련주를 상담해 드렸던 우리 시청자님들이 계신다면 지금까지 보유하셔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신 분이 계신다면 전화 또 한번 주셔서 아직까지 보유해서 수익권인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또 한번 물어봐 주셔도 저희도 보람이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대원전선은 4,500원에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제가 그냥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요 4,000원 구간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는 그림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만 돌파한다면 더 간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자, 일단 이제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왜 움직일까요? 바로 이 AI의 절대 필요성, 전선 전력, 데이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게 투자를 하시면서 1차 목표 주가 4,000원까지 보시고 2차 목표 주가는 4,8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2차 전지의 흐름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도 괜찮았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꺾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뭐 예측대로 딱 요 32만 5천 원 언저리에서 추세가 살짝 꺾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본다면 29만 6천 원에 비중 10%.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수익이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이후 조정을 받았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 34만 원대.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었죠.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면서 나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걸 보신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32만 5천 원, 33만 원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포스코 퓨처임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보유 중이시라면 30만 원 지지라인 보시고 위로는 다시 한번 35만 원 구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이 바로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이 관세에 있어서 핫했던 섹터가 바로 다른 것도 많지만 자동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관세 15%,
협정 이후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그대로 그냥 유지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30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매수가가 높지 않아서 제가 충분히 수익권에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32만 7천 원, 지난번 고점이었던 요 32만 7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아래로는 30만 원 지지라인 보면서 32만 7천 원, 33만 원을 돌파한다면 2차 목표 주가는 35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